솔직히 가격이 너무 넘사벽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어떤 욕구도 솟구친다. 안녕하세요. 삼성동에서 부동산 하는 언니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당신의 건물은 팔리지 않을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 근처에 잠깐 나와봤는데요. 가깝게 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삼성동의 주변에 보면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좀 있기는 해요.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팔린 사례 그리고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된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의 말이 100% 맞다고는 장담해드릴 순 없지만 중개인의 입장으로서 그래도 이 건물은 이런 포인트 때문에 팔렸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뒤편에 바로 뒤에 있는 건물 보이실 거예요. 저게 이제 최근에 매각이 된 사례인데 191억 5천만 원에 평당 1억 8천 수준의 매각이 된 건물입니다. 네. 참고로 저 건물 같은 경우에 2017년에 72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셔서 그리고 2024년 10월에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거의 164% 정도 상승을 해서 매각을 한 케이스인데 시세 차익으로는 한 12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매각 사례의 입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삼성중앙역 역세권에 있고요. 사무실과 음식점, 카페들이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블럭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앞에 블럭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여기 블럭에 있는데 임차인의 입장으로 여기 사무실을 얻은 거잖아요. 사무실을 얻을 때 저희와 다 비슷한 마음으로 대표님들이 얻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우선 교통이 좀 편리한 편이고 인프라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먹자 상권과 이런 것들이 잘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딱 임대하기 좋은 라인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91억에 팔렸는데 매도자분께서는 200억 초반대에 내놓으시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생각을 하기로는 가격의 문제보다는 수익률이 거의 이제 한 1% 초반? 뭐 이 정도로 유지를 했었어가지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용도가 안 되는 조건이니까 매각이 쉽진 않겠다라는 사실 좀 했었거든요. 네, 이제 191억 5천까지 가격이 내려와서 결국에는 올해 7월에 매각이 된 거잖아요. 네. 왜 가격이 좀 다운이 됐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명도를 해주는 조건 아니면 사실 수익률이 좀 저조한 경우는 매각이 되게 쉽지 않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시는 분이 위치랑 가격이 마음에 들어서 아마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평당 1억 8천 선이면 그래도 네. 집사가 생각하기에는 토지 평당가로만 봤을 때는 좀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1억 8천 수준이 괜찮은 가격대였다. 위치 대비 가격이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적정해 보인다. 그래서 명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자가 매입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지하고 가격이 그래도 뭔가 매수자의 마음을 움직인 그런 포인트가 돼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매물로 진행 중인 곳으로 좀 이동해서 왔는데요. 아까 첫 번째 매각 사례로 소개해드렸던 곳에서 삼성로를 왼편으로 건너서 한 블럭 지나온 곳에 있습니다. 이곳 주변은 이제 보시면 다가구 주택, 그런 주택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아까 보셨던 곳과 좀 가장 많이 다른 게 분위기인데요. 들어오면 딱 이렇게 주택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상가도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택가에 들어와 있는 상가가 되는 경우 이걸 이용하는 손님들의 객단가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첫 번째 사례에 있었던 곳에서는 좀 단가가 높은 고급 레스토랑이랑 바나 카페들도 사실 좀 집중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 주변은 아무래도 거주하는 그런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음식점이 있더라도 아까 집사 얘기한 대로 가격대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블럭이라도 이 라인 말고 한 앞에 정도 라인 가게 되면 그 커피숍이나 음식점을 좀 자주 보시게 될 수 있을 텐데 여기 라인 같은 경우에 다가구 주택을 형성되는 라인이라서 커피나 뭐 고급 음식점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럭과는 많이 객단가 차이가 수준이 나는데요. 그 객단가가 그렇게 차이 나다 보면 사실 상가 권리금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자리를 사고 파는 자리, 그만큼 가치 있는 자리랑은 솔직히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의 평당가, 토지의 평당가랑도 사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매물이 총매가는 120억에 나와 있고 평당 가격으로는 2억 2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격 수준 봤을 때 집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솔직히 가격이 너무 넘사벽인 것 같아요. 평당가 자체가 넘사벽이라서 네. 정말 난 이거를 뭐 하늘을 두 쪽에 갈라져도 이걸 써야 돼 아니면은 제 평당가 저는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가격 수준을 1억 중후반대로 내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당가가 주변에 대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출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감정가랑 탁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감정을 했을 때 가격과 실제 매가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대출도 원하는 금액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여기를 이 가격에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신축을 해서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들이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근데 요 정도 가격이면은 어떤 신축에 대한 욕구도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뜻은 굳이 이걸 볼 필요 없다. 이 가격이면은. 평당 2억 2천 선이면 저 같아도 그냥 여기 주변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신축된 비싼 건물을 사지 않고 네. 주변의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물색해서 그걸 용도 변경을 해서 네.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을 해서 직접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은 어떤 욕구도 솟구친다. 100억대 초반이면 사실 강남에서 괜찮은 그렇죠. 그런 볼륨대 건물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무리 볼륨대가 적정하더라도 평당가가 맞지 않으면 손님한테 보여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제가 사지 않을 법한 그런 건물은 보여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브리핑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이 평당가 수준에서는. 진짜 매각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경우에는 실제 나와 있는 광고의 금액보다는 좀 많이 다운해서 매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물론 매도자의 마음입니다.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매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건물은 바로 저기 뒤편인데요. 이 건물은 지금 매매 진행 중에 있고 총매가는 200억이고요. 평당 가격으로는 2억 9천 선에 나와 있습니다. 저 건물 입지는 지금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보이긴 합니다만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감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당장 팔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당 2억 9천 금액이 좀 너무 많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건물이 뭐 신축도 아니고 수익률도 안 맞을 것이면 뭐 명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2억 9천이면은 좀 모든 조건을 합해서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향후 네. 한 시간이 흘러도 계속 금액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물을 지금 당장 뭐 매각하겠다기보다는 네. 뭔가 미래의 가치를 조금 더 많이 두고 건물을 매각하시고 싶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사실 저런 건물주분들이 가장 흔해요. 여기는. 맞아요. 네, 급하지 당장 않잖아요. 급하지 않아요. 네, 뭔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매각에 대한 셀링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은 건물을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건물을 매각을 할때 좀 포인트들이 좀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건물을 이제 매각하고 싶다고 하시면 예를 들면 위치는 위치, 뭔가 가격이면 가격, 상태면 상태.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명도의 상태나 뭐 수익률이나 수익률이 안 맞춰지면 뭐 명도를 해주는데 명도를 누가 할 것인가? 네. 지금 현재 주택이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인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매수자가 내 건물을 사야 되는 셀링 포인트가 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건물은 팔고 싶은데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평당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택이에요. 그럼 사실 평당가도 비슷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신축을 해야 되는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명도도 안 해주고 주택인데 용도 변경도 안 돼.
그러면 진짜 아주 입지가 독보적이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다 주고 사실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매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에서 내 건물은 어떤 셀링 포인트가 있는지 조금은 명확하게 좀 보시고 판매하실 때, 매각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자기 자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예뻐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 건물을 매각을 하실 때 너무 고평가를 하시지 마시고 내가 매수자라면 왜 건물을 사야 되고 또 비슷한 금액대랑 비슷한 위치에 뭐가 좀 있나 좀 두루두루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집사가 이야기한 그런 포인트들을 건물을 이제 매각을 하시는 걸 염두에 두신 분들이 도움이 좀 되었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